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흥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흥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사실 인슐린 이름을 우리가 당뇨하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사실 연휴 전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연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로탄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 당뇨 전조증이 있는 사람, 당뇨에 있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건데 네, 이 방송이 외부에도 타주에 가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실 수 있죠, 앱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몸이 건강하고 아무 지병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음식이나 뭐 좀 주의하면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 들어야 돼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지 내가 그런 병이 안 걸리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복부 비만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오늘 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인슐린 저항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 이러면 첫 번째 인슐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인슐린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은 분이 인슐린이면 그거 인슐린 나 주사 맞는데 나 당뇨이기 때문에 뭐 약 먹는데 이러지만 인슐린이 사실 뭔가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은 확실히 답을 못 하셔요. 그렇죠. 인슐린이 뭐냐?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그 췌장, 우리가 이자라고 해서 영어는 팬크리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알파 베타 세포가 있어요. 그 말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알파 베타예요. 예. 근데 그 베타 세포에서 이 분비가 돼요. 아, 그리고 그 인슐린은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이 글루카곤이 또 거기서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인슐린 얘기하니까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 당분을 이제 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인슐린이 만약에 없다, 잘 안 나온다 이러면 혈액 속에 당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아, 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예,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우리 효소에 의해서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예. 포도당 바뀌죠. 그러면은 포도당으로 바뀌면은 그 포도당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가면은 이제 근육,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지방세포, 네. 그 세 군데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포도당이 적정량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다 쓰고 저장할 게 없다. 그러면 뭐 그걸로 안 가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 군데를 가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근육에 이제 포도당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 군데 가는데 인슐린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인슐린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서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인슐린을 잃으면은 우리 세포의 열쇠다. 포도당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네, 포도당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거네요. 필요한데 가서 예를 들면은 문을 이렇게 딱 열어준다. 예. 네? 근데 만약에 세포가 인슐린이 온 걸 모른다. 네. 그럼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에서 문이 열어줘야 되는데. 세포가 인지를 못 하는군요. 그렇죠, 인슐린이 있긴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은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예. 감수성이요.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이라 그러는데 네. 거기서 제대로 된 우리 몸 구조로 보면은 인슐린이 당을 딱 가지고 세포한테 가서 떡떡떡 두드리는데 이게 감수성이 없으면 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안 열어요. 예. 근데 원래는 감성이 있어서 세포가 탁 이제 인슐린이 세포를 포도당을 가져오면 문을 쫙 열어줘요. 그럼 딱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네. 근데 인슐린은 또 뭔 역할을 하면은 이
사실 이 포도당을 우리가 물론 뭐 먹는 음식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러지만 또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글라이코겐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저기 그 우리 저기 뭐야 간에도 저장되고 그다음에 체세포에도 저장돼요. 근육에도 저장되고. 네. 다 그리 저장되는데 어떤 형태로 되면 글라이코겐이라고 그래요. 글라이코겐 그런 형태로 이제 저장을 했다가 유사시에 그거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간에도 그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세 군데 얘기했잖아요. 세 군데. 근데 우리 뇌에는 포도당이 갈까요, 안 갈까요? 뇌에도 가야겠죠. 네. 뇌에 만약에 포도당 안 가면은 뇌가 죽잖아요. 근데 뇌로 가는 거는 인슐린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인슐린이 필요 없어요. 아, 우리 몸이 구조가 참 정말 신기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뇌라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거기서 작동하고 바로 가서 인슐린 도움 없이 바로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군요. 뇌세포에. 예, 뇌세포는. 그래서 뇌세포가 굉장히 좀 신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장이 되면 유사시에 그거를 다시 포도당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쓰는데 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당이 예를 들면은 피 속에 레벨이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는 알파라는 게 있죠. 글루카곤 그것이 거기에 작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당뇨에 걸린 분들이 이래 보면은 간하고 췌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당이 높으면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낮추고 또 당이 부족하면은 간이 또 당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딱 어떤 레벨을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뭐 여기 당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말고 간에서 그냥 또 포도당을 예. 만들고 그러니까 간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이 저장된 포도당을 그대로 이제 세포 쪽으로 예. 보낸다는 그러니까 얘기이신 거죠. 높아에서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그 인슐린이 막 나왔는데 수시 때때로 막 인슐린이 나와. 왜 높아지니까. 그게 바로 당뇨병인 거군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당뇨인데 네. 그래서 인슐린이 그런 아까 같은 그런 역할 세 가지 역할 우리 근육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지방세포는 또 보면은 그 우리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해서 프로틴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인슐린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인슐린 저항증. 저항성.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미국에 약 한 3억 인구가 있는데 예. 그 중에 87 밀리언, 그러니까 8,700만이죠. 8천, 그러니까 약 한 25%에서 27, 8%가 다 이런 그 복부 비만이라든가 당뇨 전조증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그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엄청 많은 사람이죠. 네. 그 따지고 보면은 미국 사람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당뇨에 걸려 있는 사람 중에 80%가 지방간이 형성돼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이게 또 이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결이 돼요. 대사증후군. 네. 인슐린 저항성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인슐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건가요? 그 저항증이 이제 아까도 조금 설명했는데 저항이라는 게 아까 그 인슐린이 하는 작용을 봤잖아요. 네. 근데 인슐린이 제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포도당이 흡수되는 역할을 못 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거기서 감수성이 약하든가 저항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아까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인슐린 저항이에요. 예.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증은 왜 생기느냐? 그거를 이제 보면은 원인이 여러 가지 많아요. 첫째로 우리 그 유전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족, 인종, 네. 인종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 말씀드린 것은 비만이라든가 네. 오버웨이트, 예? 그다음에 아까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요새는 전부 다 좌식이잖아요. 막 운동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앉아서들 일을 하잖아. 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또 이런 게 생기고, 운동 부족. 예, 예. 운동 부족. 그다음에 담배 피는 거. 그다음에 이 잠을 많이 못 자도 인슐린 저항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을 우리가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자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못할 때 또 생긴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원인들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개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개선 방법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인슐린이 저항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걸 간단히 이제 얘기하자고. 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 허리둘레가 물론 뭐 외국 사람은 뭐 좀 체구가 크지만 우리 동양 사람 체구 좀 작잖아요. 좀 작고. 그런데 보통 평균에서 여자가 34, 35 이상. 예. 그다음에 남자는 36에서 뭐 많으면 40까지도 가죠. 그렇게 되면 일단 복부 비만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죠.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이제 중성 지방이 아주 높다든가,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든가, 뭐 그다음에 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거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부에 어떤 사람 보면 피부에 뭐가 막 이렇게 그 착색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대사증후군의 하나의 어떤 표시다. 그다음에 이 대사군이 인슐린 레지스턴트, 인슐린 저항증. 그런 데 의심하고,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면 또 저거도 관계 있어요. 저기 우리 치매 그런 것도 관계 있고. 그리고 만약 개선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개선을 얘기하면은 예방 내지는 예방이죠. 예방이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우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탄수화물을 몸에 적게 먹으면 되잖아, 그죠? 예. 탄수화물을 적게 포도당 섭취를 줄이는 거죠. 줄이자.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과당이라는 거 있어요. 과당이 여러분이 아시는 모르겠지만 포도당하고 과당을 섞였어요. 이 과당이 많아지면은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첫째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돼요. 예. 뭐 방법이 없어.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밥, 뭐 빵, 국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탄수화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콕, 네. 콜라. 그 하나의 이 설탕이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예. 안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27g이 들었대요. 우리가 하루에 포도당 허용량이 25에서 많으면 50g이에요. 네. 근데 콕 하나에 27g이면 하루에 허용량의 반 이상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이 숨어서 곳곳에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그리고 또 그러면 탄수화물만 안 먹어서 되느냐? 운동이에요. 네. 운동을 하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만 한 사람, 운동과 음식을 조정한 사람, 아니면 뭐 음식만 조정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음식하고 운동을 겸한 사람이 80%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더라.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식습관과 운동이네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과당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용훈 원장님 인슐린에 대해서 또 자세하고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 정용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